엄마, 제발 목욕 좀 하세요. 75세 김영자 씨의 딸은 오늘도 애타는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하루 종일 씻지도 않으시면 냄새도 나고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하지만 김영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너는 아직 몰라. 자꾸 씻으면 더 가려워지고 피부가 따갑다니까. 그래도 깨끗해야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매일 목욕해야 건강할까요? 목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깨끗해야 건강하다, 자주 씻어야 위생적이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지고 그에 맞게 목욕 습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나이가 들수록 목욕 빈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욕에 대한 의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올바른 목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목욕에 대한 의사의 첫 번째 경고는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 빈도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목욕은 깨끗함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목욕이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을 때는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유분이 생성되고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쉽게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나 피부염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씻고 강한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적절한 목욕 빈도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일주일에 2~3번 정도의 목욕이 가장 적절하다고 조언합니다.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스스로 보호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매일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날까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나는 특유의 채취, 즉 노네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채취인 노네랄을 알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나는 특유의 냄새, 그냥 나이가 들어서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이는 피부에서 피지와 노폐물이 산화되면서 발생하는 노네랄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노네랄은 40대 후반부터 생성되기 시작해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비누나 바디워시로는 이 노네랄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채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냄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씻는 실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부분 세정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노네랄이 주로 분비되는 부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 뒷부분, 발 등 특정 부위입니다. 따라서 매일 전신 목욕을 하는 대신 이 부위만 집중적으로 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노네랄 제거에 특화된 바디용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요즘에는 노네랄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피부를 보호하는 바디 클렌저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 자극 없이 채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 보습이 채취 관리의 핵심입니다. 목욕 후 피부가 건조해지면 노네랄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같은 부위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일반 로션보다는 크림 타입이나 오일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보습 효과가 더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자주 씻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전신 목욕을 줄이면서도 노네랄 냄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습관입니다. 목욕에 대한 의사의 두 번째 경고는 물 온도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목욕을 하면 몸이 개운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이나 장시간 목욕은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욕할 때 물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몸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변화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목욕물 온도는 38에서 40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 샤워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씻으려고 찬물 샤워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찬물은 순간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찬물 샤워가 뇌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름철에도 너무 차가운 물을 사용하기보다는 30에서 35도의 미온수로 샤워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을 위한 실천 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 목욕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목욕은 10에서 15분 이내로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분 이상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혈압이 변동하면서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방법, 목욕 후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따뜻한 물 속에서는 혈관이 확장되어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 후에는 1에서 2분 정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천 방법, 목욕 후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목욕을 하면 땀과 수증기로 인해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목욕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목욕을 제대로 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며 숙면을 돕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목욕 습관은 혈압 변동을 유발하고 피부 건강을 악화시키며 심하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심코 해왔던 목욕 습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올바른 목욕 습관을 실천하면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욕에 대한 의사의 세 번째 경고는 욕실에서의 안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욕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욕실이 안전하지 않다면 목욕이 오히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순간적인 균형 감각 저하, 혈압 변화, 미끄러운 바닥 등으로 인해 낙상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중 매년 약 23만 명이 욕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응급실을 찾고 있으며 그중 많은 분들이 욕조에서 미끄러지거나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욕실 내 낙상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욕실 바닥과 욕조 안을 미끄럼 방지 처리해야 합니다. 욕실 바닥은 물기가 많아 미끄러지기 쉬운 공간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욕조 바닥과 욕실 타일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여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욕실 바닥이 지나치게 매끄러울 경우 논슬립 코팅을 하거나 거친 질감의 타일로 교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욕실에서 맨발로 다니는 습관을 바꾸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욕실 전용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욕실 내 낙상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근처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욕조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 또는 변기에서 일어설 때 순간적인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욕조 가장자리와 변기 옆에는 튼튼한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잡이는 젖은 손으로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손잡이가 아닌 체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고정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실 손잡이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셋째, 욕실 조명을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어두운 욕실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명이 어두우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순간적인 균형 감각이 떨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욕실 조명은 충분히 밝고 그림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갈 때를 대비하여 자동 센서 조명을 설치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전구가 오래되어 빛이 약해졌다면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항상 밝은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욕실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외부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욕실 문은 잠금 장치를 사용하되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 샤워 중에는 가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응급 상황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섯째, 욕실 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욕실 내 물건이 너무 많거나 비누와 샴푸 용기가 바닥에 놓여 있으면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욕실 내의 샴푸와 비누는 바닥에 두지 않고 손이 쉽게 닿는 높이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면대 주변은 항상 물기를 닦아 미끄러움을 방지해야 합니다. 너무 작은 욕실에서는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품만 최소한으로 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욕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목욕에 대한 의사의 네 번째 경고는 목욕 후 피부 관리와 보습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욕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목욕 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컨디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목욕 후 체온 변화, 피부 건조, 탈수 등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목욕 후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으면 피부의 천연 오일이 일부 제거되면서 순간적으로 촉촉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방치하면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더 심한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 로션보다는 크림 타입이나 오일 성분이 포함된 보습제가 더 효과적입니다. 보습제는 한꺼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얇게 여러 번 덧바르는 것이 피부 보호에 더욱 좋습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같은 부위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부위들은 쉽게 갈라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보습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목욕 후 체온 조절을 신경 써야 합니다. 목욕을 하고 난 후 갑자기 한기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따뜻한 물 속에서 확장되었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목욕 후에는 몸을 완전히 닦은 후 따뜻한 옷을 준비하여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로 오래 두지 않고 빠르게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목욕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 체온 저하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합니다. 목욕 후에는 피부뿐만 아니라 몸속 수분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목욕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목욕 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욕에 대한 의사의 다섯 번째 경고는 숙면을 원한다면 목욕을 적절히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쉽게 잠들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어려워지는데요. 그런데 목욕을 잘 활용하면 잠을 더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체온 조절과 신경계 안정에 영향을 주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목욕을 하면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면을 돕는 올바른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은 잠이 들기 전에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지만 이후 몸이 식으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취침 한두 시간 전에 미온수로 목욕을 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평균적으로 10분 이상 빠르게 잠이 든다고 합니다. 이는 목욕 후 체온이 상승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목욕 습관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면 무조건 잠이 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욕 시간과 물 온도를 잘못 조절하면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각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서 바로 침대에 눕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체온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너무 오랜 시간 목욕을 하면 몸이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받아 잠이 깨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목욕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숙면을 위한 올바른 목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에 37에서 38도의 미온수로 10에서 15분 정도 목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목욕 후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몸을 이완시키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벤더, 카모마일 등 수면을 돕는 에센셜 오일을 목욕물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목욕 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오래 보는 것을 피하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을 제대로 활용하면 몸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욕에 대한 의사의 6번째 경고는 계절과 건강 상태에 맞춰 목욕 습관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욕은 1년 내내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사실 계절에 따라 피부 상태가 달라지고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목욕법도 달라집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체온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계절과 건강 상태에 맞게 목욕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별로 적절한 목욕법이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지므로 목욕 빈도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 자극이 심해지고 땀샘 활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온보다 낮은 30에서 35도의 미온수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여름철에는 가벼운 젤 타입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보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목욕 빈도를 줄이고 목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습 성분이 풍부한 크림 타입이나 오일 클렌저를 사용하여 피부 보호막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고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 상태에 맞춰 목욕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목욕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피부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목욕물 온도를 직접 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목욕 후 발을 꼼꼼히 말리고 발바닥에 상처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경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관절이 이완되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히 따뜻한 물에서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물이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욕 전후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며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를 막기 위해 목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이 어려운 경우 대체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전신 목욕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을 중점적으로 부분 세정하는 방식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경우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이나 스폰지로 한 부위씩 닦아내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 드라이 샴푸나 바디 클렌징 티슈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유지하려면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섭취하는 것도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됩니다. 목욕은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며 숙면을 돕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계절에 맞는 목욕법을 실천한다면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목욕 습관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층에서 목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목욕 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깨끗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씻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피부 건강과 혈압,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씻어야 건강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노년에 맞는 최적의 목욕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몸을 씻어주듯이 마음도 매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며 피로를 풀어주듯 마음도 따뜻한 여유로 채워보세요. 맑은 몸과 고요한 마음이 건강한 삶을 이끕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